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32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다시피 풀벳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72 또는 96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조합을 하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8번 경기죠. 이 8번 경기는 적특 처리가 됐습니다. 적특 처리가 됐고요. 배트맨 공지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특 처리로 하고요. 혹시나 이 8번 경기에 투픽이나 지우시는 일 없이 단통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1번 경기가 토요일 14시에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13시 50분에 이번주 토토가 마감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픽을 배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력 관련해선 초안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종픽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9위 사포로 대 1위 이제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사포로 2연패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8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4연승으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안픽과 동일하게 무패로 가고요. 일단 사포로가 2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가와사키가 연승을 너무나도 길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가와사키가 당연히 우세한 게 맞는데, 이 가와사키가 공격을 좀 수비수들도 그렇고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사포로의 이런 역습, 루카스 선수를 활용한 이런 측면 공간, 우측에서의 이런 측면 공간, 좌측에서의 이 스가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아쉽지만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와사키가 역습을 당할 때 이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노려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포로 승을 보지 않는 게 가와사키의 지금 현 전력이 너무 강하고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패로 가면 안전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센다이 대 14위 시미즈의 경기고요. 일단 센다이는 연패를 끊어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공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에는 센다이가 더 우세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센다이의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봐왔어서 시미즈가 이 경기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변을 보고 시미즈 쪽으로 가봤었는데, 일단 배당을 센다이가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좀 투표율도 좀 센다이 쪽으로 많이 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격력 자체는 시미즈보다는 센다이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지울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고 축생픽에서 아마도 지울 수도 있을 경기 중에 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일단은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두 팀 다 지금 홈과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무승부로 두 팀 다 무승부를 했었을 때 그래도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시미즈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무승부가 적합하다라고 봐서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요코FC 대 18위 쇼난의 경기고요.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패로 전패를 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컵 경기가 있고요. 요코FC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홈에서 1무 외에는 다 패배를 하고 있고 쇼난은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요코FC의 단통 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표율 자체는 무승부 쪽으로 무승부 투표율이 정배고요. 해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쇼난의 승이 정배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원정팀인 쇼난이 정배를 받았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이
요코FC 승 배당과 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요코FC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지금 쇼난의 수비나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땐 물론 요코FC의 수비가 쇼난보다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요코FC는 결정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찬스들은 쇼난보다는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고, 역습에서의 한 방은 요코FC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전반부터 쇼난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요코FC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오이타 대 11위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오이타는 컷 경기가 있고요. 원정팀인 요코마리는 컷 경기가 없습니다. 오이타는 5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초안에서는 제가 무패로 좀 요코마리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력 측면에서도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제공권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워낙에 많지만 이 요코마리가 이 제공권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오이타가 연패를 길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요코마리를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요코마리가 그래도 작년에 우승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고, 또 너무나도 낮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배당을 받았다는 점과 오이타의 최근 흐름 자체는 컷 경기를 제외하고는 리그에서 5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연패를 한 상황에서 6연패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코마리의 이런 주니오 선수의 2명의 주니오 선수의 한 방을 믿고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7위 우라와 레즈 대 8위 산프히로의 경기고요. 우라와 레즈는 컷 경기가 없습니다. 산프히로도 컷 경기가 없었고요. 일단 산프히로는 이 사간도스가 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 컷 경기가 없었고요. 반면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미츠모토 팀이 조에 같은 조에 속해져 있는데 컷 경기에서 이제 기권을 하면서 두 팀 다 이제 컷 경기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우라는 뭐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력 자체는 산프히로 사이드인 것 같아요. 산프히로 사이드가 맞는 것 같고, 우라와의 수비 자체는 이 볼란테가 없는 모습,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중앙 공간 너무 내주고요.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그런 우라와의 모습입니다. 뭐 지금 순위 자체는 7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이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즌에 비해서 나아졌을 뿐이지 아직 수비적으로는 조금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역습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 패턴 자체가 산프히로에게 좀 통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일단 초안에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봤었는데, 무승부 쪽으로 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정적으로 우라는 컵 경기가 없었고 산프히로는 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갔었는데, 일단은 산프히로 자체도 이 사간도스 상대팀이었던 사간도스가 코로나 확진자로 이 컵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일정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는 우라가 홈에서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산프히로가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라와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폴더가 여유가 됐었다면 무패 쪽으로도 갔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5위 가시아 레이솔 대 3위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끊긴 상황이고 홈에서는 그래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승 3무로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조금 안정된 팀이죠. 오사카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두 팀 다 무승부가 조금 적은 모습인데, 가시아가 일단은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이번 경기도 무승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세레소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가시와의 울릉가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조금 들고, 이 세레소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이 가장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컨볼, 볼 처리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세컨볼을 상대 팀에게 많이 내주는 편인데,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팀이고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가시아가 이런 찬스들을 득점으로 못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6위 도쿄 대 4위 나고야의 경기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1승 3무 1패로 4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로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팀은 나고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는 도쿄가 우세합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은 도쿄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이 도쿄보다는 원정팀인 나고야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쿄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체력적인 부분도 도쿄는 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도쿄가 정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조금 이변을 보고 도쿄의 단통 승을 갔습니다. 도쿄의 단통 승을 갔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6번과 7번 경기를 묶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번과 7번 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투표율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경기에서 두 경기 다 정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은 정배가 나올 것 같고, 이 다른 한 경기인 7번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또는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투표율적으로 나고야가 지금 투표율은 정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무승부의 느낌이 가장 들지 않는 경기긴 한데, 이 6번과 7번 둘 다 무승부의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7번 같은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도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는 나고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쿄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팀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J리그 팀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팀, 조금 공간을 그래도 많이 내주지는 않는 팀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승무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고야의 연승도 조금 길어지고 있는 타이밍이고 한 번쯤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변을 보고 꺾어서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적특입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4위 포항의 경기고요.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태환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4승 1무로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일단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1승 3무 1패로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5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변을 가져간다면 승패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포항, 팔라시오스가 없는 지금의 포항, 그리고 지금 지난 경기 수원과 비기면서 이런 분위기에 이 울산, 그래도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울산이기 때문에 이런 울산을 지금의 포항이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패 쪽으로 이 울산의 패 쪽은 조금 보지 않고 있고요. 초안에는 일단 단통 승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픽에는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 K리그 3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울산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배당 자체가 너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일단 울산이 우세한 부분은 이 포항의 측면 쪽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세트피스에 대한 불안함도 있죠. 그래서 울산이 그 부분은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울산 사이드로 보이는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직까지 이 박주 선수 쪽이 너무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지금 이강혁 선수 쪽인데 조금은 좀 버겁지 않을까. 울산이 이 박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약간은 저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마도 이상원 선수 또는 서령훈 선수가 윙 자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윙 자원으로 나온다면 그쪽에서의 공격력 자체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이 좀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포항이 지난 종이안 더비 1차전에서 크게 큰 점수차로 이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4대 0으로 떡실신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포항이 단단히 좀 벼르고 나오지 않을까. 또 포항의 레전드 출신의 김기동 감독이 좀 잘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무 쪽으로 이변을 보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8위 서울대, 3위 상주의 경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2승 3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랜만에 승리를 했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울산 현대와의 경기 외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서울은 3승 4패로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반면에 상주는 2승 3무 1패로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조금 많은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주의 모습, 일단 상주의 팀 자체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조금 남자의 팀의 느낌이 나는 팀인데, 이렇게 무승부를 또 원정에서의 기록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서울이 홈에서의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승패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승패로 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서울의 승보다는 상주의 승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이 3연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력적으로는 지금 서울이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고, 반면에 상주는 조금은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서울의 이 밸런스 자체는 또 김원식과 정현철이 나오겠죠. 그 김원식과 정현철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상주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밸런스적으로 상주가 더 좋고 역습에서의 스피드 상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상주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게 좀 걸려서 일단은 좀 고민이 되긴 했었던 경기인데, 저는 서울의 단통 패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수원대, 2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수원은 1승 2무 2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전북은 홈과 원정 다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원은 홈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좀 수원의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의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전북이 한 번쯤은 지금 한 번쯤 꺾일 타이밍이 왔습니다. 지금의 전북 현대의 그런 최근의 흐름을, 이번 시즌의 흐름을 봤었을 때에는 한 번쯤 꺾일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수원이 지난 경기 울산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는데 또 전북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은 수원이 이런 강팀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북의 구스타보나 바로우나 뭐 김보경이나 이승기나 막아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 수원의 약점은 좀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이 중앙 공간에서의 그런 김보경과 이승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수원의 단독 패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12 가시마 대 12 빗셀고베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패배가 없고, 일단 경기 결과가 이번 시즌 다 다른 결과인데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가시마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 있겠죠. 2승 2무로 원정에서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시마는 컷경기가 있었고요.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컷경기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력 자체는 가시마가 더 좋긴 합니다. 가시마의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빗셀고베의 경기력 자체는 경기력은 어느 정도 조금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적으로. 근데 이제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아무래도 이니에스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또 이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2선 선수들이나 전방에서의 선수들이 침투를 해서 잘 받아내긴 하지만 마무리가 항상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이 그때그때 득점이 터지면 그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편인데, 그 마무리가 되지 않는 날에는 계속 안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초반에는 조금 이 가시마가 수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그 공간들을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비셀고베의 침투에 조금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가시마가 패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은 가시마고, 비셀고베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이나 이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5위 대구 대 12위 인천의 경기고요. 대구는 2승 3패로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재성, 김호남, 김준범 이렇게 좀 부상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인천은 내부적으로 이런 구단의 수뇌부들이나 아니면 인천의 팬들의 거리두기나 문제가 좀 많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이번 시즌에 승리가 없는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 좀 너무나도 대구처럼 보이는 경기여서 이변을 가져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인천을 믿지 못하겠고, 이 중앙에서의 불안함, 그리고 이재성이 없었을 때 이런 불안함,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의 세징야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런 대구의 에드가나 김대원이나 이런 또 대안도 있죠. 그래서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이번 시즌 진짜 강등이 될 것 같아서 잔류왕의 모습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지 않고 대구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 광주 대 7위 강원의 경기고요. 광주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이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강원 쪽이 투표율적으로 정배를 받았고 배당도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칸구경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수볼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에서의 이런 패스미스가 너무나도 많고, 또 이 중앙인 이 점유율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병수볼의 핵심 자체는 빌드업이 제대로 됐었을 때 이런 병수볼의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이런 너무나도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 너무나도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지금의 강원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상대가 홈에서의 좋지 않은 광주고, 또 광주가 패턴 자체가 하나죠. 결국엔 역습 하나인데 역습 하나를 강원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강원의 약점 자체도 이런 역습에 약한 부분인데, 광주가 또 역습이 좋기 때문에 또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도저히 좀 감이 안 잡혀서 초안픽과 동일하게 승무패로 조금 지우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린다면 단통 무승부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이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강원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홈에서의 좋지 않은 또 강주기도 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토요일 새벽에 축생 독식픽 그리고 풀벳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사포르의 무패 쪽으로 갔고요. 두 번째 경기는 센다이의 무승부, 세 번째는 요코의 승리, 네 번째는 요코마리의 승리, 다섯 번째는 우라의 패배, 여섯 번째 가시아 승, 7번 경기는 도쿄의 승무 쪽으로 사이드로 갔고요. 8번 경기는 사간도스의 패배, 9번은 울산의 사이드, 10번은 FC 서울의 패배, 11번은 수원의 패배, 12번은 가시마의 무승부, 13번은 대구의 승리, 14번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